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버 베넷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온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낸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이곳을 불신하고 두려워했지만 결국 이 나라의 따뜻함과 놀라운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제가 이곳의 공룡 정수기를 그렇게 불신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여름은 숨이 막힐 듯 뜨거웠다. 7월의 태양은 아스팔트를 녹일 것처럼 내리쬐고 공기는 끈적하게 피부를 감쌌다. 나는 강남역 근처의 번잡한 거리에서 비틀거리며 걸었다. 손에는 이제 막 빈 페트병이 들려 있었다. 값비싼 생수였다. 한국에 온 첫날부터 나는 오직 생수만 마셨다. 공룡 정수기? 그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런던에서처럼 깨끗한 물은 병에 담겨 돈으로 사는 거라고 믿었다. 한국의 정수기들은 모든 곳에 있었다. 은행, 카페, 심지어 지하철역에도. 하지만 나는 그 기계들을 볼 때마다 코웃음을 쳤다. 저게 정말 안전할 리 없어.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가방은 무거웠고 땀은 셔츠를 적셨다. 나는 지쳤고 짜증이 났다. 왜 내가 이곳에 와야 했을까? 런던에서의 삶은 엉망이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꿈꾸던 큰 기회를 놓쳤고 은행 계좌는 텅 비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위생이 예민했다. 어릴 적 해외여행에서 오염된 물 때문에 심하게 아팠던 기억이 나를 괴롭혔다. 그때부터 나는 낯선 곳의 물을 믿지 않았다. 한국행은 내게 마지막 기회였다. 여행 잡지사에서 서울의 숨겨진 보석을 취재하라는 의뢰를 받았지만 솔직히 나는 이곳에 전혀 기대가 없었다. 한국은 혼란스럽고 지나치게 상업적이며 위생도 의심스러운 나라일 거라 생각했다. 강남의 거리는 예상과 달리 반짝였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깔끔한 인도와 세련된 상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그저 겉만 번지르르 한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군중 속에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끼며 또 한 모금의 생수를 찾았다. 하지만 병은 비어 있었다. 젠장. 나는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편의점이 보였다. 간판에 한글로 김신의 마트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망설이며 문을 열었다. 가게 안은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선반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반짝이는 정수기가 서 있었다. 쉰 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운터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생수 코너로 향했다. 하지만 가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런던보다 훨씬 비쌌다. 이 나라 물가가 이렇게 터무니없나? 나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때 그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물 드릴까요? 정수기에서 바로 뽑은 거예요. 시원하고 깨끗해요. 그녀는 잔에 물을 담아 내밀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정수기 물, 절대 안 마신다. 나는 정중히 거절하며 생수를 계산했다. 밖으로 나오자 더위는 더 심해졌다. 나는 또 다른 병을 사서 단숨에 마셨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카페로 들어가고 직장인들이 깔끔한 옷차림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나는 그들의 평온한 표정을 보며 약간의 혼란을 느꼈다.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운 나라와 달랐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속을 모르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 나는 한옥 스타일의 카페에 들렀다. 그곳에서 만난 바리스타. 미누라는 젊은이는 밝고 친절했다. 그는 내게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형, 물 한 잔 드릴까요? 우리 정수기 물 진짜 좋아요. 내서 기술 수준이라니까요. 그는 웃으며 정수기에서 물을 뽑아 건넸다. 나는 또다시 거절했다. 아, 괜찮습니다. 생수 마실게요. 민우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자신감이 내게 묘한 느낌을 주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수기를 자랑스러워하는 걸까? 그날 오후, 나는 강남의 거리를 더 걸으며 취재를 이어갔다. 지하철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에스컬레이터는 조용히 움직였다.
심지어 공공 화장실마저 반짝였다. 나는 속으로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곳의 시스템은 런던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정수기를 볼 때마다 불안했다. 저게 정말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또 생수를 샀다. 지갑은 점점 가벼워졌고 더위는 점점 더 나를 괴롭혔다. 그러던 중 나는 한 공원에서 잠시 쉬었다. 근처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한 무리의 학생들이 웃으며 물을 마시고 있었다. 한 학생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외국인이시죠? 물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나는 미소로 거절했지만 그들의 순수한 웃음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이곳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물을 아낌없이 나누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길을 나섰다. 하지만 내 안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다. 생수는 점점 더 비쌌고 내 몸은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했다. 나는 몰랐다. 곧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서울의 더위는 점점 더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침부터 태양은 강남의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고 나는 땀에 젖은 셔츠를 붙잡으며 걸음을 옮겼다. 손에는 또 새로 산 생수병이 들려 있었다. 지갑은 점점 얇아졌지만 나는 여전히 정수기 물을 믿지 않았다. 이 나라의 물은 위험할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런던에서는 생수 한 병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강남역 근처에 번화가를 걸었다. 네온사인과 세련된 상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나는 여전히 이곳을 낯설고 불편한 곳으로만 느꼈다. 취재를 위해 나는 강남의 한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잡지사에서 이곳이 서울에 숨겨진 보석 중 하나라고 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최첨단 시설, 반짝이는 유리벽,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정수기들이 눈에 띄었다. 센터 안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고 노인들이 체스를 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게 정말 무료라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런던에서는 이런 시설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센터에서 만난 한 직원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지엔이라는 간호사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죠?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녀는 정수기로 가서 맑고 시원한 물을 잔에 담아 내밀었다. 나는 또다시 거절했다. 아, 괜찮습니다. 생수 마실게요. 이지은은 살짝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여기 물은 정말 깨끗해요. 한국의 정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세계 최고?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럴 리 없어. 이지은은 나를 센터 안으로 안내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무료 한국어 강습, 요가 클래스, 심지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술 교육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묻어났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혼란스럽고 뒤떨어진 한국과 전혀 달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일 거야. 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생수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의 설명을 건성으로 들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강남의 거리로 나왔다. 더위는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생수병은 또 비워졌고 나는 또 다른 편의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다른 가게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도 정수기가 있었다. 이번엔 젊은 직원이 나를 맞았다. 물 드릴까요? 그는 밝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생수를 골랐다. 왜 다들 정수기 물을 주려는 거지? 나는 점점 짜증이 났다. 이곳 사람들의 친절함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나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에서 나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한 노숙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한 무리의 학생들이 그에게 다가가 정수기에서 뽑은 물과 간식을 건넸다. 노숙자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런던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었다. 사람들은 보통 바쁘게 지나치거나
심지어 무시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낯선 이들에게 물을 나누는 게 당연한 일처럼 보였다.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살짝 흔들렸다. 이건 뭐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나는 민우가 일하는 한옥 스타일 카페로 돌아갔다. 민우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형,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는 또 정수기 물을 권했다. 이번엔 나는 약간 망설였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희 정수기는 매일 점검해요. 진짜 깨끗하다니까요. 민우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여전히 거절했지만 그의 말투와 자신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수기를 믿는 거지? 나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밤이 되자 나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깨끗하고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정수기를 믿을 수 없었다. 내일은 더 조심해야 해. 라고 다짐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취재를 위해 길을 나섰다. 이번엔 강남의 한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활기찼다. 상인들이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고 곳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졌다. 나는 떡볶이와 김밥을 파는 포장마차에서 잠시 멈췄다. 할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외국인 아저씨, 물 한 잔 드릴까? 또 정수기 물이었다. 나는 미소로 거절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에 남았다. 이곳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물을 나누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시장에서 나는 또 다른 놀라움을 만났다. 한쪽에 공용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잠시 멈췄다. 정말 안전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생수를 샀다. 지갑은 이제 거의 바닥이었다. 더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나는 몰랐다. 곧 모든 게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서울의 태양은 여전히 용서가 없었다. 7월의 더위는 내 숨을 조였고 나는 강남의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손에 든 생수병은 이미 비어 있었다. 지갑 속 돈은 거의 바닥났고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왜 이렇게 물이 비싼 거야? 나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런던에서는 생수 한 병이 이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특히나 그 정수기들, 은행, 카페, 심지어 길거리에도 있는 그 기계들은 여전히 내게 불안의 상징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걸었다. 그러나 더위는 점점 더 나를 괴롭혔다.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는 무거웠다. 나는 강남역 근처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흐려졌다. 시야가 흔들리고 다리가 풀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려 했지만 결국 바닥으로 쓰러졌다. 손에서 빈 생수병이 굴러떨어졌다. 도와주세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더위와 갈증이 나를 집어삼켰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으신가요? 부드럽지만 다급한 목소리였다. 나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다. 누군가가 나를 부축하며 일으켰다. 여기, 물 마셔요. 차가운 유리잔이 내 손에 쥐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순간 멈칫했다. 정수기 물이었다. 이걸 마셔도 괜찮은 걸까? 나는 속으로 갈등했다. 하지만 갈증은 너무 심했고 나는 결국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시원하고 맑은 물이 목을 타고 흘렀다. 놀랍게도 그 맛은 내가 마셔본 어떤 생수보다 깨끗했다. 눈을 뜨자 나는 작은 편의점 안에 있었다. 김신의 마트였다. 며칠 전 들렀던 그 가게였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50대 여성 김수진 사장님이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시죠? 너무 더워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내게 다시 물을 건넸다. 이거 무료예요. 마셔요. 힘내세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정수기 물이 정말 안전한 걸까? 라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다. 김 사장님은 나를 의자에 앉히고 선풍기를 틀어주었다. 여기 좀 쉬세요. 괜찮아질 때까지. 그녀는 바쁜 가게 일을 돌보면서도 내 상태를 계속 살폈다. 나는 그녀의 행동에 당황했다. 런던에서는 낯선 일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드물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김 사장님은 내 표정을 읽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선 다들 이렇게 해요. 물 한 잔 나누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내게 묘한 울림을 주었다. 가게 안은 작았지만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 할아버지가 들어와 김 사장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셨다. 한 학생은 가게에 들러 간식을 사면서도 정수기 물을 챙겼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물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게 한국의 일상인가?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내가 믿었던 위험한 물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 사장님은 내게 간단한 김밥을 건넸다.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받아들었다. 김밥은 따뜻했고 맛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이건 그냥 서비스예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중얼거리며 김밥을 먹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이곳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걸까? 나는 런던에서의 내 삶을 떠올렸다. 거기선 모두가 각자 도생이었다. 하지만 여기, 이 작은 가게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다. 몸이 조금 회복되자 나는 김 사장님에게 물었다. 왜 정수기 물을 무료로 주는 건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우리 남편이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 항상 말했어요.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르면 우린 도와줘야 해. 그게 우리 가게의 원칙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한국에선 물은 그냥 나누는 거예요. 깨끗한 물은 누구나 마실 권리가 있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김 사장님의 가게를 나서며 나는 다시 강남의 거리로 나왔다. 더위는 여전했지만 내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리 곳곳에 정수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고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생수병을 손에 쥐고 있었다. 정수기를 완전히 믿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김 사장님의 얼굴과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따뜻함,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 나는 런던에서의 내 삶을 다시 떠올렸다. 실패한 기사, 텅 빈 은행 계좌,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했던 내 고집.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모든 게 달랐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강남의 거리로 나섰다. 더위는 여전했지만 어제 김수진 사장님의 친절함이 내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생수병을 손에 쥐고 있었다. 정수기 물을 마셔본 뒤로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오랜 습관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 번 마셨다고 해서 전부 믿을 순 없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길을 걸었다. 오늘은 민우가 일하는 한옥 스타일 카페로 다시 가기로 했다. 그의 밝은 미소와 자신감이 내게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카페에 도착하자 민우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나를 맞았다. 형, 어제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 오늘은 괜찮으신가요? 그는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좀 나아졌어. 민우는 정수기로 가서 물 한 잔을 뽑더니 내 앞에 놓았다. 이거 마셔보세요.
진짜 최고예요. 우리나라 정수 기술.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라니까요. 그의 말투는 자랑스러웠다. 나는 잔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어제 김 사장님의 물은 괜찮았지만 여전히 내 안의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민우는 내 표정을 읽은 듯 웃으며 말을 이었다. 형, 한국 정수기는 그냥 물 뽑는 기계가 아니에요. 최첨단 필터에 유비 살균까지 거의 우주선 수준이라니까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정수기 기술에 대한 기사를 보여주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의 정수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심지어 내서에서도 비슷한 기술 참고한다니까요. 나는 그의 열정에 살짝 당황했지만 기사를 풀어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한국의 정수 기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다. 정말 이렇게 대단한 거였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우와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는 한국의 물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기선 물은 그냥 나누는 거예요. 가게든 공공장소든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죠. 그의 말은 김 사장님의 말과 비슷했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런던에서는 물 한 잔을 얻으려면 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물이 공기처럼 자유로웠다. 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셔보았다. 시원하고 맑았다. 어제 김 사장님의 물과 같은 맛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흔들렸다. 카페를 나와 나는 강남의 거리를 다시 걸었다. 이번엔 좀 더 여유롭게 주변을 관찰했다. 한쪽에서는 직장인들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이 공원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며 까르르 웃었다.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이곳 사람들은 물을 나누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것은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니었다. 그들의 따뜻함,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런던에서의 내 삶을 떠올렸다. 거기선 모두가 각자였다.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나는 우연히 한 지역 행사에 들렀다. 강남의 한 공원에서 열린 작은 축제였다. 사람들이 모여 전통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뛰놀았다. 한쪽에는 무료로 물과 음료를 나눠주는 부스가 있었다. 당연히 정수기가 그 중심에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한 젊은 자원봉사자를 만났다. 그는 내게 물을 건네며 말했다. 외국에서 오셨죠? 우리나라 물 어때요? 깨끗하죠? 그의 미소는 순수했다. 나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물을 받아 마셨다. 또 한 번. 그 맛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축제에서 나는 또 다른 놀라움을 만났다. 한 노인이 나를 불러 세우더니 떡을 건넸다. 이거 드셔보세요. 영국에서 왔으면 한국 떡 맛도 봐야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떡을 받아들며 어색하게 감사를 표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물이나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내 안에 편견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못했다. 이건 그냥 우연일 거야.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민우의 자신감, 김 사장님의 따뜻함, 그리고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의 미소. 이 모든 게 내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내가 믿었던 위험한 물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로 정당한 걸까?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깨끗하고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했다. 나는 창밖의 강남 여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틀렸던 걸까? 그 질문은 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민우의 카페로 갔다. 이번엔 내가 먼저 물었다. 민우, 이 정수기들 정말로 안전한 거 맞지?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형, 제가 장담해요. 한국 정수기는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 다들 서로를 믿어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나는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더 뽑아 마셨다. 이번엔 불안이 조금 덜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안의 고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곧 모든 걸 완전히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며칠이 지났다.
서울의 더위는 여전히 나를 괴롭혔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김수진 사장님의 따뜻함, 민우의 자신감, 그리고 강남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미소가 내 안의 편견을 흔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생수병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정수기 물을 몇 번 마셔보긴 했지만 완전히 믿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이건 그냥 우연이었을 거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집을 부렸다. 런던에서의 내 삶, 그곳에서의 불안과 통제가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여전히 열기로 가득한 강남의 거리로 나섰다. 취재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기사를 완성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모아야 했다. 하지만 몸이 무거웠다. 며칠 전에 열사병 후유증인지 머리가 살짝 어지럽고 갈증이 심했다. 나는 또 생수를 샀지만 지갑은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어. 나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그때 내 몸이 다시 흔들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안 돼. 또 나는 당황하며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누군가가 다가왔다. 괜찮으신가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30대 초반의 여성, 이지은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며칠 전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났던 그 간호사였다. 얼굴이 창백해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나를 부축해 근처의 작은 클리닉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녀의 빠른 대처에 놀랐다. 런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드물었다. 클리닉은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깨끗한 환경이 눈에 띄었다. 이지은은 나를 진찰실로 안내하며 물 한 잔을 건넸다. 당연히 정수기 물이었다. 이거 마셔요. 탈수 증상이 심한 것 같아요. 나는 잔을 받아들었지만 또 한 번 망설였다. 그녀는 내 표정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정수기는 세계 최고예요. 병원에서도 이 물을 사용한다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나는 결국 물을 마셨다. 시원하고 깨끗한 그 맛은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했다. 진찰 결과 이지은은 내게 약간의 탈수와 열사병 후유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내 상태를 확인하며 약을 처방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다. 한국의 여름은 정말 더워요. 물 많이 마셔야 해요. 여기 정수기 물은 어디서든 안전하니까 걱정 마시고 드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전문성과 따뜻함에 압도되었다. 런던의 병원에서는 이렇게 빠르고 친절한 진료를 받기 힘들었다. 이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인가? 나는 속으로 감탄했다. 클리닉을 나서며 이지은은 내게 작은 물병을 쥐어주었다. 여기 정수기 물 담아놨어요. 무료니까 언제든 와서 더 받아가세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 물병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이곳에서는 물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무언가였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클리닉을 나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내가 정말 틀렸던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김신의 마트로 갔다. 김수진 사장님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또 오셨네요. 몸은 좀 나아지셨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나는 그녀에게 그날 클리닉에서의 일을 이야기했다.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나라에선 서로 돕는 게 당연해요. 물 한 잔, 밥 한 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내 가슴을 깊이 울렸다. 김 사장님은 내게 또 물 한 잔을 건넸다. 이번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받아 마셨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물은 단순히 깨끗한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정이었다. 김 사장님은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남편이 살아계실 때 이 가게를 지역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누구나 와서 물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얻어갈 수 있는 곳으로요.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는 정수기 앞에 서서 직접 물을 뽑아 마셨다. 그 행동은 단순했지만 내게는 큰 의미였다. 나는 내 안의 두려움과 편견을 내려놓고 있었다. 물은 여전히 시원하고 깨끗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맛이 더 깊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이 나라의 따뜻함과 신뢰의 상징이었다. 나는 김 사장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별거 아니에요. 김신의 마트를 나서며 나는 강남의 거리를 다시 걸었다. 손에는 생수병 대신 김 사장님이 준 작은 물병이 들려 있었다. 정수기 물이 담긴 그 병은 가볍지만 내 마음은 무겁고도 따뜻했다. 나는 내 안의 변화를 느꼈다. 런던에서부터 끌어안고 있던 불안과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정말로 이 나라를 믿어도 되는 걸까?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이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다. 그날 오후, 나는 민우의 카페로 돌아갔다. 민우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나를 맞았다. 형, 오늘은 좀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그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좀 나아졌어. 나는 용기를 내 물었다. 민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물을 아낌없이 나누는 거지?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건 우리 문화예요. 정이라고 아는가? 사람들 사이의 마음, 서로를 챙기는 거. 물 한 잔 나누는 건 그 시작이죠.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민우는 내게 정수기에 대해 더 알려주었다. 한국의 정수기는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매일 점검해요. 이건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한국의 정수기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의 공공복지와 신뢰의 상징이었다. 나는 런던을 떠올렸다. 거기선 이런 시스템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물 한 잔조차 돈으로 사야 하는 곳이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는 민우의 카페에 있는 정수기로 다가가 직접 물을 뽑았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맛은 여전히 시원하고 맑았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물의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이 나라에 대해 품었던 모든 편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나는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말이 맞아. 이 물 정말 최고야. 민우는 활짝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렇죠, 형.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날 저녁, 나는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취재 마감이 코앞이었고, 나는 기사를 써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각도로 쓰고 싶었다. 나는 서울의 숨겨진 보석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 그리고 이 나라의 놀라운 시스템이었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울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이곳은 단순히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다. 그것은 따뜻함과 신뢰로 가득한 곳이다. 나는 정수기, 김 사장님, 민우, 그리고 이지은 간호사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다. 기사를 쓰면서 나는 내 안의 변화를 다시 느꼈다. 런던에서의 나는 실패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했고 낯선 이를 따뜻하게 맞았다. 그들의 정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었다. 나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김신의 마트로 갔다. 김 사장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물 한 잔 준 것뿐인데.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김 사장님의 눈이 살짝 반짝였다. 그럼 또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녀는 웃으며 정수기로 갔다. 나는 이번엔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내가 두려워했던 정수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마음, 이 나라의 따뜻함과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물을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내 안에 모든 불안과 편견이 사라졌다.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곳이었다. 이곳은 기술과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다. 나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나는 창밖에 강남 야경을 바라보았다.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물결은 여전히 반짝였다. 하지만 이번엔 그 빛이 내게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따뜻함의 빛이었다. 나는 내 안의 변화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나를 바꿨다. 그리고 나는 이곳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강남의 아침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다. 나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손에는 이제 생수병 대신 김 사장님이 준 작은 물병이 들려 있었다. 정수기 물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나는 이 물을 불신하며 손조차 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 물병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배운 신뢰와 따뜻함의 상징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한 모금을 마셨다. 시원하고 맑은 맛이 여전히 나를 놀라게 했다. 이게 한국이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사를 마무리한 후 나는 편집자에게 보냈다. 서울에 숨겨진 보석이라는 제목 아래 나는 김수진 사장님, 민우, 이지은 간호사, 그리고 강남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들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의 정, 이 나라의 따뜻함과 신뢰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편집자는 곧 답장을 보냈다. 올리버, 이건 정말 대단해. 독자들이 사랑할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단순히 기사가 잘 썼다는 기쁨이 아니었다. 나는 이곳에서 무언가 더 큰 것을 발견했다. 나는 서울에 더 머물기로 했다. 원래 계획은 일주일간의 짧은 취재였지만 이제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런던에서의 나는 실패와 불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희망을 보았다. 나는 정수기 물을 마시며 웃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나는 과거의 나를 떠올렸다. 위생에 집착하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던 올리버.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다. 한국은 나를 열어주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민우의 카페로 갔다. 그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나를 맞았다. 형, 기사 잘 썼어요? 이제 우리나라 팬 됐죠? 그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완전 팬 됐어. 나는 정수기에서 물을 뽑아 마시며 말했다. 민우, 너 말대로 이 물 진짜 최고야. 민우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었다. 그렇죠, 형.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곳에서 나는 단순히 물을 마신 게 아니었다. 나는 이 나라의 문화를,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민우와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는 내게 한국의 다른 면면을 소개했다. 형, 다음엔 제주도 가보세요. 거기 바다랑 물도 끝내준다니까요.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한국은 단순히 정수기나 깨끗한 거리로만 정의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따뜻함과 신뢰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나는 민우에게 물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서로를 챙기는 거지?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게 한국이죠. 우린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날 저녁, 나는 강남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사람들이 저녁을 즐기며 웃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며 까르르 웃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내가 처음 상상했던 혼란스럽고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물병을 들어 한 모금을 더 마셨다.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정,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나는 런던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이곳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바꾼 곳이었다. 나는 내 안의 불안과 편견을 내려놓았고 대신 희망과 신뢰를 얻었다. 나는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나는 이 나라의 문화를,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따뜻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김씨네 마트로 갔다. 김 사장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사장님, 저 여기 더 머물려고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요? 서울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서울이 아니라 한국이요. 김 사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그럼 물 한 잔 더 드릴까요? 나는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이곳에 속해 있다고 느꼈다. 김신의 마트를 나서며 나는 강남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손에 든 물병은 이제 내게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따뜻함, 사람들의 정,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찾은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강남의 네온사인은 아직 꺼져 있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생기로 가득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걸었다. 런던에서의 나는 늘 불안과 고집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한국은 나를 바꿨다. 나는 이곳에서 신뢰와 따뜻함을 배웠다. 며칠 후, 내 기사는 잡지에 실렸다. 서울의 숨겨진 보석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독자들은 내 이야기에 공감했고, 특히 김수진 사장님과 정수기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다. 한국의 정수기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외국인인 나도 그 따뜻함에 감동받았어요. 나는 그 댓글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느낀 감정을 다른 이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었다. 나는 서울에 더 머물며 이 나라를 더 깊이 탐험하기로 했다. 민우의 제안대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고, 이지은 간호사가 추천한 전통시장도 방문했다. 어디를 가든 나는 같은 따뜻함을 만났다. 한옥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주인 아주머니가 건네준 정수기 물, 부산의 해변에서 만난 어부가 웃으며 나눠준 물 한 잔. 모든 순간이 나를 감동시켰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는 곳이었다. 어느 날, 나는 다시 강남의 공원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며 웃고 노인들이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곳은 내가 처음 상상했던 혼란스럽고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물병을 들어 한 모금을 마셨다. 그 맛은 여전히 시원하고 맑았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마음이었다. 나는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이곳에서의 경험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다. 나는 내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 한국은 나를 바꿨다. 나는 이곳에서 신뢰를 배웠고 따뜻함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배웠다. 나는 정수기 물 한 잔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김 사장님, 민우, 이지은 간호사가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적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한국은 나만 바꾼 게 아니었다. 마지막 날, 나는 다시 김씨네 마트로 갔다. 김 사장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사장님, 저 내일 런던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곳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김 사장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올리버 씨, 언제든 돌아오세요. 물 한 잔은 항상 준비돼 있어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며 나는 창밖의 강남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물결은 여전히 반짝였다. 나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되새겼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한국을 불신했고 정수기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다.
나는 이 나라의 따뜻함과 신뢰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한 곳이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아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잊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한국은 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